조나단은 눈을 떴다. 그는 치안과 더불어 아까와는 전혀 다른 해변에 서 있었다. 숲은 물 가장자리까지 들어차 있고 두 개의 노란 태양이 머리 위를 돌고 있다. 마침내 체득했군. 치앙이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컨트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조나단은 놀라 어리둥절했다.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노 선배는 조이의 귀한 광경에는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그의 질문을 간단히 받아넘겼다. 우리는 어떤 혹성 위에 있어. 초록하늘, 태양 대신에 상자성, 틀림없어. 조나단은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그래, 너는 해낸 거야, 존.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갈매기의 꿈 제2부가 시작되는데요.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문장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꿈과 이상에 대해 말하는 빛, 천국, 순수 등의 언어적 표현을 참 좋아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꼼짝 못할 만한 감동을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인가? 그는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별 아닌가 날아올라 들어선 순간에 천국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별로 예의 바른 일이 못될 듯하다. 그는 방금 지상에서 구름 위로 빛나는 갈매기들과 똑바로 편대를 지어 올라왔는데 문득 알고 보니 자신의 몸도 다른 두 갈매기들처럼 점차 빛나기 시작했다. 바로 거기에 금빛 눈을 반짝이며 열성적으로 살았던 젊은 조나단의 모습이 있었다. 하긴 겉모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모습은 같은 갈매기지만 하늘을 나는 방식은 달랐다. 이미 이전보다도 훨씬 홀용에 날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왜 절반쯤밖에 힘을 내지 않았는데 지상에서의 자기 전성시대보다도 배나 빠르고 훨씬 선명하게 날 수 있는 것일까? 그의 깃털은 이제 순백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양쪽 날개는 잘 닦은 은처럼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날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속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속 400km에 이르자 그는 이제 자기가 수평 비행의 한계 속도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440km쯤에 이르자 그것이 새로워진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임을 알고 약간 실망했다. 이 새로운 육체가 낼 수 있는 스피드는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옛 수평 비행 때의 최고 기록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것을 돌파하려면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천국에는 한계 따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갈라지고 곁에서 호위하던 갈매기가 말했다. 무사히 착륙하길 빈다, 조나단.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대기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바다를 건너 톱니 모양의 해안선을 향해 계속 날아갔다. 웬일인지 벼랑 위에서 상승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갈매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멀리 떨어진 북쪽 수평선 근처에 약간의 갈매기들이 날고 있을 뿐이었다. 기이한 풍경이었다. 뜻하지 않은 생각이 마음을 혼란시키고 새로운 의문이 끌어올랐다. 왜 갈매기가 이렇게 적을까? 천국에는 갈매기가 군집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처럼 금세 필요할까? 천국에 온 갈매기는 결코 필요하거나 잠을 자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땅에서 생활한 기억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물론 땅은 그가 많은 곳을 배운 것이지만 세밀한 기억은 흐릿했다. 먹이를 잡기 위해 싸운 일이라든지 추방의 괴로움을 맛본 이들도 12마리의 갈매기가 그를 마중하기 위해 해안선이 있는 데까지 날아왔다. 어느 갈매기나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환영받고 있다는 것과 이곳이야말로 자기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을 곧 느꼈다. 실로 굉장한 하루였다. 그날 아침 언제쯤 해가 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해안에 착륙하기 위해 태세를 바꿨다. 날개를 치며 지상 몇 센티미터 되는 곳에서 정지한 뒤 가볍게 모래 위에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도 이어 착륙했는데 그들은 단 한마디도 기술치지 않았다. 그들은 흐르듯 수월히 바람을 타고 빛나는 날개를 펴서 유연하게 기세 곡선 각도를 바꾸었으며 발이 땅에 닿음과 동시에 정지했다. 실로 훌륭한 컨트롤이었지만 조나단은 그걸 시험해보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는 해안에 선 채로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조나단은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그의 일생에 있었던 것만큼 비행에 관해 배울 것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것과는 달랐다. 여기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갈매기들이 있었다. 그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나는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훌륭했고 매일같이 비행 연습을 하며 더욱 앞선 고등비행법 테스트를 되풀이했다. 조나단은 오랫동안 자기가 떠나온 세계의 일을 잊고 있었다. 그 세계는 갈매기 떼가 비상의 기쁨에 대해 완고히 눈을 감고 먹이를 찾고 그것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만 그 날개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 세계이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 세계의 일이 마음을 스치는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날개를 접은 채 급회전하기 위해 수업을 끝내고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교사 셜리반과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문득 옛일을 생각해냈다. 모두들 어디 있어요, 셜리반? 그가 물었다. 이미 그는 꾀꾀거리는 갈매기 말 대신 이곳 갈매기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마음의 대화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 이곳은 동료들이 이렇게 적어요? 내가 성장한 곳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가 있단 말이지? 알고 있어. 셜리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 해답은 말이야. 조나단, 너는 아마 100만 마리 중에 하나인 희귀한 새라는 거야. 여기 있는 갈매기들 대부분은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려 이곳에 왔어. 하나의 세계에서 그것과 거의 똑같은 또 하나의 세계로 천천히 옮겨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금방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순간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 인생에는 먹기, 다투기 또는 권력 싸움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비로소 깨달을 때까지 갈매기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나야 했던 걸까? 넌 알 수 있지? 몇천 년, 몇만 년이라는 세월이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더 없는 행복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기까지 다시 100년의 세월이 걸리고 마침내 우리 생의 목적이 그 완전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는 또 100년이 필요했던 거야. 물론 똑같은 말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음의 새로운 세계를 선택하는 거야. 만약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계도 똑같은 것이 돼. 그것은 즉 극복해야 할 한계, 제거해야 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일이야. 그는 날개를 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존, 너는 말이지 하고 그는 말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리지 않아도 되었어. 그들은 곧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훈련을 시작했다. 대형을 이룬 채로 분할회전이라는 것은 몹시 어려웠다. 왜냐하면 뒤집혀져 있는 동안 조나단은 위아래를 반대로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날개를 굽힐 때도 보통과는 반대로 하고 교사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정확히 반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봐. 셜리반은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좋아. 그 다음 그들은 공중고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때의 일이었다. 야간 비행을 하지 않는 갈매기들은 모래 위에 모여서서 사색에 잠겨 있었다. 조나단은 있는 용기를 다해 노 선배 갈매기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치앙으로 소문에 의하면 그는 곧 이곳을 떠나 한층 위의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었다. 치앙, 조나단은 약간 두려운 듯한 어조로 말했다. 늙은 갈매기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뭐지? 이 노선배는 나이를 덤에 따라 노쇠하기는커녕 도리어 높은 능력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는 갈매기 떼 중에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날 수 있었고 다른 갈매기들이 겨우 배우기 시작한 기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치앙, 이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노 선배는 달빛 속에서 미소 지었다. 꽤 알게 된 것 같군, 조나단. 이 생활 다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아무데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맞았어, 조나단. 그런 곳은 없어. 천국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너는 굉장히 빠르게 날지, 안 그래? 나는 다만 스피드를 좋아해요. 조나단은 대답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노 선배가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알겠니, 조나단? 네가 완전한 스피드에 이르고자 하는 건 바로 천국에 닿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완전한 스피드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 100만 킬로미터로 나는 일도 또 빛의 속도로 나는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완전한 것은 한계가 없어. 완전한 스피드란 곧 그곳에 있다는 거야. 뜻밖의 치앙의 모습이 사라지더니 벼랑간 150m쯤 떨어진 바닷가에 나타났다. 섬광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아까처럼 1,000분의 1초 만에 조나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어때? 재미있지? 하고 그는 말했다. 조나단은 현기증을 느꼈다. 천국에 관해서 더 물어볼 셈이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렸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느낌은 어때요? 그 방식으로 얼마나 멀리 날 수 있어요? 언제 어디든 바라는 대로 갈 수 있어. 노 선배는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언제라도 갔었지. 그는 바다 저쪽을 바라보았다. 묘한 일이야. 염두에는 이동하는 일밖에 없고 완전함을 경멸하는 갈매기들은 느려서 아무데도 못 가. 완전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은 순식간에 어느 곳이든 가거든. 기억해둬. 조나단,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시간도 아니다. 왜냐하면 장소나 시간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천국이란. 아까처럼 나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조나단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몸을 떨었다. 좋아, 네가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어요. 언제부터 가르쳐 주시겠어요? 너만 괜찮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조나단은 말했다. 그의 눈에 이상한 광채가 빛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앙은 천천히 말했고 자기보다 젊은 갈매기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생각한 순간 그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은 즉 어느 곳이든 날아간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려면 하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치앙의 말에 의하면 순간이동의 비결은 우선 조나단 자신이 자기를 한정된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육체 속에 갇힌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었다. 고작 1m 남짓한 날개 길이와 비행 지도에나 써넣을 정도의 하늘을 나는 힘밖에 없는 갈매기의 육체에 마음을 얽매지 말라는 것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숫자가 한계를 갖지 않듯 자신은 무한히 완전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장소에나 즉시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치앙은 말했다. 조나단은 날이면 날마다 해 뜨기 전부터 자정이 지나도록 맹렬히 열중했다.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 있는 지점에서 깃털폭만큼도 이동할 수 없었다. 믿음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 치앙은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날기 위해 신조는 필요 없다는 걸 알아도 지금까지 내게 필요했던 것은 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뿐이야. 이번에도 똑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며 해변에 서 있다가 벼랑간 마음에 무엇인가 번뜩였다. 그는 지금까지 치앙이 무슨 말을 해왔는지 퍼뜩 깨달았다. 그래, 정말 그렇다. 나는 완전한 갈매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갈매기로서 여기 있다. 그는 격렬한 충격 같은 기쁨을 느꼈다. 좋아, 치앙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무엇인가를 성취한 밝음이 깃들어 있었다. 조나단은 눈을 떴다. 그는 치앙과 단둘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해변에 서 있었다. 숲은 물 가장자리까지 들어차 있고 두 개의 노란 태양이 머리 위를 돌고 있다. 마침내 체득했군. 치앙이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컨트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조나단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노 선배는 주위의 기이한 광경에는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그의 질문을 간단히 받아넘겼다.
우리는 어떤 혹성에 있어. 초록 하늘, 태양 대신에 상자성, 틀림없어. 조나단은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그래, 너는 해낸 거야, 존. 치앙이 말했다. 그가 땅을 떠나온 이래 처음 지른 소리였다. 해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 때는 언제든 할 수 있어. 자, 그럼 다음은 컨트롤의 문제인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다. 다른 갈매기들은 그 금빛 눈에 경어의 빛을 띠고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나단이 그토록 오래 뿌리가 내린 듯이 못 박혀 있던 장소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의 축복이 짐스러워서 잠시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신참이에요. 이제 겨우 공부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나야말로 당신들한테서 배워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 옆에 있던 셜리반이 말했다. 존, 너처럼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갈매기는 과거 1만 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모두가 조용했고 조나단은 몸둘 바를 몰라 오물쭈물했다. 네가 원한다면 시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도 좋아. 치앙이 말했다. 너는 과거와 미래를 자유로이 비행할 수 있게 될 거야. 거기까지 가면 너는 가장 어렵고 강력하고 또 가장 즐거운 모든 일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보다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 우아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준비가 되는 셈이지. 한 달이 지났다. 아니, 한 달이라고 느껴졌을 뿐일지도 모른다. 조나단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갔다. 그는 지금까지 언제나 일상의 사소한 경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재빨리 배워왔는데 바야흐로 치앙의 특별 지도를 받는 몸이 된 뒤로는 마치 깃이 달린 요산형 컴퓨터처럼 새로운 생각을 순식간에 흡수했다. 그러나 이윽고 치앙이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왔다.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모든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않은 완전한 원리를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연구와 연습과 노력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고 그는 당부했다. 이윽고 이야기해 감에 따라 그의 깃이 더욱더 빛나더니 마침내 아무도 그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났다. 조나단 하고 그는 말했다.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도록 힘써라. 알겠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치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날이 감에 따라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온 지상의 일을 이따금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여기서 배운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저쪽에서 알고 있었다면 저쪽 생활은 얼마나 풍부했겠는가. 그는 모래 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저쪽에도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려고 고투하는 갈매기가 있지 않을까? 비행을 보트로부터 나오는 빵부스러기를 얻기 위한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갈매기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갈매기 떼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갈매기가 있을지 모른다. 우아함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또 사랑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조나단은 더욱더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조나단은 지금까지 외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교사가 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으며 또 혼자 힘으로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찾고 있는 갈매기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발견한 진실의 몇 분의 1이라도 나누어주는 일이야말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나름의 방식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각하는 속도로 나는 일에도 숙달하여
다른 갈매기들의 학습을 돕는 셜르바는 그런 조나단의 태도를 걱정하여 말했다. 존, 너는 한번 추방당한 갈매기야. 옛 동료들이 지금 새삼스레 너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을 알고 있지. 그건 사실이야. 네가 떠나온 곳에 있는 갈매기들은 땅 위에서 서로 꽥꽥 싸움질만 하고 있어.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세워둔 채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다니, 존, 그들은 제 날개 끝조차 볼 수 없어. 여기에서 새로운 갈매기들을 도와줘. 그들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네가 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잠시 입을 다문 뒤 그는 다시 말했다. 만약 취향이 그가 지나온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서 모두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과연 현재의 네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마지막 지적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셜리반의 말이 옳았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보는 것이다. 조나단은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르며 새로운 갈매기들을 열심히 도왔다. 그들은 모두 총명하여 수업의 내용을 재빨리 이해했다. 그러나 조나단의 마음에는 다시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 땅 위에도 배울 능력이 있는 갈매기가 한두 마리쯤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추방당한 그날 만약 취향이 그에게 와주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는가. 셜리, 나는 돌아가야 해요. 조나단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생도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신입 교육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셜리반은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논쟁은 버리지 않았다. 너를 잃게 되면 쓸쓸해지겠지, 조나단. 그뿐이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셜리? 조나단은 책망하듯 말을 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겠어요? 만약 우리의 우정이 시간이나 공간에 의지해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면 장차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형제 관계까지도 깨트리겠지요. 공간을 극복한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정복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지금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와 지금 사이에서 서로 한두 번쯤은 마주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셜리반은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다. 이 미치광이. 그는 친밀감을 담아서 말했다. 만약 땅 위에 있는 갈매기들에게 수천 킬로미터 밖을 어떻게 내다보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조나단 리빙스턴 너 정도일 거야. 그는 바닥으로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잘 가, 내 친구 존. 잘 있어요, 셜리. 또 만나요. 그렇게 말하며 조나단은 마음속으로 떠나오기 이전에 해변에 모여있는 굉장한 갈매기 떼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자기는 뼈와 깃털 덩어리가 아니라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와 비행의 완전한 정신이라고 깊이 생각했다. 플래처린드는 아주 젊은 갈매기였다. 그러나 그는 갈매기 떼 사이에서 자기만큼 극단적으로 불공평하고 가혹한 취급을 받은 갈매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는 흥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먼 벼랑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난다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파닥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일이라면 그렇지. 모기도 할 수 있어. 선배 갈매기 주위를 좀 장남스럽게 한 바퀴 회전했다고 해서 대뜸 추방당하다니. 그들은 장님이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나는 법을 배운 뒤에 얻어지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한단 말인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테야. 그들이 바란다면 진짜 불안당이 될 테야. 그리고 그들이 실컷 후회하게 만들 테야.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는 깜짝 놀란 나머지 공중에서 비틀거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플래처. 너를 추방한 갈매기들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처 입혔을 뿐이야.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본 것을 장차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라. 그의 오른쪽 날개 끝에서 2cm쯤 떨어진 지점에 이 세상에 어떤 갈매기보다 희게 빛나는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그는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플래처의 최고 속도를 따라서 편안히 미끄러지듯 날고 있었다. 플래처는 순간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내 머리가 돌았나? 아니면 저 세상에 와버렸나? 대체 무슨 일이지?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대답을 재촉했다. 플래처, 너는 정말 날고 싶나? 네, 날고 싶어요. 플래처, 그렇게 날고 싶다면 갈매기 떼를 용서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언제든 동료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제대로 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게 하겠나? 플래처는 기품 있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지만 이 위대한 비행의 명수 앞에서는 본심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겠습니다. 그는 유순하게 대답했다. 빛나는 생물은 깊은 친밀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플래처, 우선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